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서구의회가 송도 스포츠센터에 대해 조건부 예산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관장을 교체하고 9월까지 정상 운영을 지속하라는 조건입니다. 초복을 앞둔 부산 각지에서는 3년 만에 대면으로 삼계탕 2만 그릇을 나누는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남구가 장마철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폐연 수막을 활용한 모래주머니를 만들어 주민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제작 현장을 가봤습니다. 최근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장마철 높은 습기로 인한 정기적 요인도 화재 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산 문제로 문을 닫을 뻔했던 송도 스포츠센터가 휴관 없이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남지 않은 예산으로 언제까지 운영될지는 알 수 없는데요. 예산을 삭감했던 서구의회가 다음 추경에는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서구의회가 송도 스포츠센터에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조건이 걸렸습니다. 9월까지 휴관 없이 정상적인 운영을 해야 한다는 것, 또 문제가 됐던 관장 A씨에 대한 인사 조치입니다. 센터를 운영 중인 서구 스포츠클럽은 지난달 28일 관장 채용 공고를 냈고 11일 새 관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현재 남아있는 운영비는 2천여만 원. 9월까지 운영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7월 한 달 운영도 미지수입니다. 때문에 서구는 서구의회 7월 임시회에 센터 예산 편성을 안건으로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휴관에 따른 주민 피해가 커지는 만큼 예산 편성을 앞당기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7월 임시회에서는 업무 보고와 조례안 심사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어서 예산 편성을 위해선 의원들 간의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은 어느 정도 약속됐지만 불거졌던 부실 운영에 대한 매듭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서구의회는 지난달 송도 스포츠센터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와 안전관리 소홀 등 부실 운영을 지적하며 운영비 1억 3,500만 원 전액을 삭감했고 센터는 이에 반발하며 휴관을 선언했지만 회원들의 피해 호소에 현재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삼복지간에는 입술에 붙은 바발도 무겁다는 옛말이 있을 정도로 삼복은 1년 중 가장 덥고 쉽게 지치기 쉬운 계절인데요. 초복을 앞둔 부산 각지에서는 3년 만에 대면으로 삼계탕 2만 그릇을 나누는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복날하면 생각나는 대표 음식인 삼계탕입니다. 닭과 인삼은 몸에 따뜻한 기운을 불어넣어 지친 몸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잘 익은 수박도 자리를 채웠습니다. 삼복더위의 시작을 알리는 초복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삼계탕 나눔 행사가 열렸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여름철이 되면 굉장히 에너지 소모도 많이 되고 또 더위에 쉬 지치기가 쉽죠. 또 더구나 이번 여름은 3년간의 코로나를 지내면서 극도로 좀 쇠약해져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 2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처음으로 대면 형태로 열렸습니다. 지난해는 감염병 여파로 음식을 포장해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모이게 되니까 복지관에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이렇게 같이 모여서 식사도 하고 참 좋네요. 덕분에 이랬던 아는 친구들하고 같이 식사도 할 수 있게 돼서 참 좋습니다. 그렇죠. 먹고 이기라고 이제 주는 음식인데 먹고 이겨야죠. 감사한 마음이죠. 이제 이렇게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날 부산에서는 강서구를 비롯해 사상구와 부산 진구 등 세 곳의 복지관에서 모두 2만 그릇의 삼계탕이 전달됐습니다. 주는 사랑 복지재단은 거동 불편 등 이날 참석하지 못한 18,000여 어르신 가구에 밀키트 형태로 삼계탕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부산은 장마철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가 큽니다.
상습 침수 지역은 물막이 시설을 설치하는 등 대비를 하고 있지만 비용 걱정에 모래주머니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남구는 폐연 수막을 이용한 모래주머니를 만들어 주민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김석진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구청과 동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모래주머니를 차에 싣고 있습니다. 집중호우에 대비해 주민들에게 나눠줄 물막 이용입니다. 부산은 아직까지 비가 많이 오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주민들 옆에 폐연수막을 활용한 모래주머니를 갖다 놓을 테니 주민 누구나 가져가서 집중호우에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나눠주는 모래주머니는 폐현수막으로 만든 겁니다. 지난해 남구청 직원의 아이디어로 탄생해 관심을 모은 바 있습니다. 폐현수막을 활용한 모래주머니는 기존의 모래주머니에 비해 자원을 재활용했다는 측면과 그리고 내구성이 강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모양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모래주머니는 시니어 클럽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10명의 재봉틀 숙련자들이 교대로 하루 평균 160개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만든 모래주머니는 15,000여 개에 달합니다. 하루하루 출근하는 것에도 너무 우리는 행복하고 용돈 벌이서 좋고 우리 같이 나와서 일하면 친구들도 많아고 또 즐겁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남구는 지난 2달간 모래주머니 5,000여 개를 공동주택과 상가, 전통시장 등에 배부했습니다. 또 행정복지센터에 100개씩을 보내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남구는 오는 11월까지 2만 개를 만들어 재난 대비용으로 비축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인기 걸그룹 스테이시 멤버들이 부산의 주요 관광지를 다니며 볼거리를 소개하는 예능 영상이 제작돼 유튜브에 공개됩니다. 서부산과 원도심을 중심으로 한 여행기를 담았습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K-팝 아이콘 뉴진스와 함께한 부산 여행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인 뉴진스 코드인 부산. 다대포 낙조와 명지 갈삼구이 등 숨은 부산의 여행 콘텐츠를 소개하면서 부산 관광 브랜드를 높였습니다. 지난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 웨이브에서 송출 2달 만에 시청 시간 약 2,380만 시간을, 부산 관광 공식 유튜브 채널 비집 부산을 통해 공개됐을 때도 500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 이번엔 4세대 아이돌 스테이시의 특별한 부산 여행기를 공개합니다. 에너지 넘치는 스테이시 새 멤버가 송도해수욕장과 을숙도 생태공원, 피크닉 광장, 감천 문화마을 등 서부산과 원도심을 중심으로 관광지와 먹거리를 여행기에 담습니다. 총 12편으로 제작된 프로그램은 6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부산 관광 공식 유튜브 채널 비집 부산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산시는 K 콘텐츠를 활용한 온라인 부산 관광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특히 걸그룹 스테이시와 함께하는 부산 여행 예능을 제작, 방영해서 부산의 숨은 관광지를 알리고 국내의 관광객 유치와 국제 관광도시 부산의 매력을 높이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는 이번 예능 프로그램의 촬영지를 연계한 다양한 여행 코스와 여행 콘텐츠를 개발해 관광 자원화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최근 화재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장마철 높은 습기로 인한 전기적 요인도 화재 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 박철우 기자입니다. 서구 토송동의 한 상가주택. 집안 내부가 시커멓게 불에 탔습니다. 전자제품, 가재도구 할 것 없이 대부분 피해를 입었습니다. 화장실 저 갔다가 여기 가서 눈 잤다는 거라. 눈 자는데 저 뭐 툭툭 쌓아서 뭐 냄새도 나고 뭐 이상해서 그걸 했답니다. 이 불이 난 시각은 10일 새벽 0시 30분쯤. 이 불로 3층에 있던 4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다른 층에 있던 4명은 스스로 대피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집입니다.
이 소방은 화재 원인으로 정기적 요인을 꼽고 있습니다. 이 다행인 건 불이 옆집으로 번지지 않았습니다. 연기 때문에 못 나갔어요. 그때 심해져서 연기 때문에. 연기가 심했다고. 못 내려갈 정도. 소방은 장마철 높은 습기로 인한 전기적 요인도 화재 사고 위험을 높이는 만큼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사하구 구평동 감천항 오부두에서는 선박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러시아 국적 860톤급 원양어선으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선박 전기 시설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불법 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불법 촬영 예방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다음 달 28일까지 진행되는 공모전은 포스터와 웹툰, 캘리그라피, 쇼폼 등 4개 분야로 진행해 48개 작품을 선정합니다. 교육청은 선정된 작품을 불법 촬영 예방 교육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서구 서대신 4동 샛들마을 사업으로 추진한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 사업이 균형발전사업 평가 우수 사례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을 투입하고 기업이 후원, 활동가와 주민들의 봉사를 통해 노후주택 54곳을 수리했습니다. 올해 부산에서는 유일하게 서구가 우수 사례로 선정됐으며 전국에 서구 사례가 배포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김도읍 국회의원은 가락요금소 무료화 추진을 위한 유료도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20km 미만의 고속국도 중 교통 혼잡 완화 및 통행량 분산이 필요하거나 물류 활동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서부산 나들목에서 가락요금소 구간은 도시고속도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 떠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전염성 눈병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해제되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형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휴가철의 시작과 함께 해수욕장도 전면 개장했습니다. 해수욕장뿐 아니라 도심 곳곳의 수영장은 물놀이객들로 인산인해입니다. 이맘때 물놀이 시설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게 눈병입니다. 물이 많은 곳에서는 높은 온도와 더불어 습도까지 높아지면서 바이러스 번식이 활발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강화된 방역 조치가 해제되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다양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같은 균주들이 혼합되어 있는데 사람마다 그것에 대한 항체의 정도라든가 종류가 다르게 됩니다. 물을 통해 전염되는 대표적인 눈병은 유행성 각결막염입니다. 아데노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데 눈곱이 끼고 눈이 충혈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 아폴로 눈병으로 불리는 급성 출혈성 결막염은 엔테로바이러스와 콕사키 바이러스가 주요한 원인입니다. 전문가들은 예방을 위해 철저한 위생 관리를 권고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옮기거나 서로 전염이 돼서 주변 사람들에게 다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위생관념을 잘 지켜주는 게 중요하겠고요. 특히 물놀이 땐 물안경을 착용하고 눈을 비비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전문가들은 눈이 충혈되거나 통증이 생기는 등의 증상이 지속되면 안과를 방문해 치료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HCN 뉴스 최현광입니다. 기장하면 원자력 발전소가 떠오르죠. 기장이 원전을 넘어선 미래 먹거리로 방사선 산업 특화단지 조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가 10년 넘게 조성 중인데 아직까지 두드러지는 성과는 없는 실정입니다. 기장군은 국가산단 조성을 추진하는 등 사업 가속화에 나섰습니다.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장 장안에 조성 중인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입니다. 지난 2010년 방사선 산업과 의료, 연구개발 중심 단지 조성을 시작한 지 어느덧 13년이 지났습니다. 산단 조성의 중심은 방사선 의과학 분야입니다. 방사선 의과학 연구개발 시설이 조성돼야 관련 기업의 입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동남권 원자력의학원과
파워반도체 클러스터 이외에는 방사선 관련 시설 입주가 더딘 상황입니다. 기장군은 사업의 속도를 내기 위해 관계기관 6곳과 업무 협약식을 열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난치성 암을 치료하는 데 쓰이는 중입자 가속기 도입을 추진하는 서울대 병원도 참여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 이어 두 번째 중입자 가속기 치료센터가 오는 2025년 기장에서 문을 열 예정입니다. 지방에서 암이 발생하면 대부분 서울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역의 암 환자의 수도권 영입도 막고 이어서 또 지방 의료 기술의 향상 이런 것도 저희가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암 진단 시약을 만드는 데 필요한 방사성 동위원소를 생산하는 수출용 신형 연구로도 오는 2027년 가동이 목표입니다. 방사성 동위원소가 만들어지고 이것을 활용하는 연구센터가 조성되면 관련 기업 입주가 가속화될 것이란 기대입니다. 동위원소를 아시아 지역에 공급하는 허브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요. 인체에 사용하는 것은 반가기가 짧거든요. 그럼 금방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 주변에서 빨리빨리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먼 곳에 있으면 안 돼요. 가까이 와서 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수출을 빨리 해야 돼요. 방사선 연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설도 준비 중입니다. 최근 기장군은 부경대와 손을 잡고 방사선 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최고 수준의 방사선 시설이 집적된 곳은 이곳이 유일무이합니다.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 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고, 클러스터 조성은 우리 기장의 미래 먹거리 사업이자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산단 조성을 위해 현재까지 투입된 금액만 1조 9천억 원. 기장군은 의과학 산단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앞으로 국가 산단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함께 노력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수영구 망미동에 위치한 비콘그라운드의 관리기관이 부산시설공단으로 바뀌었습니다. 활성화를 위해 주변 명소를 연계한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예산 낭비라는 비판까지 받은 비콘그라운드가 활력을 찾을 수 있을까요? 박인배 기자입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컨테이너형 복합생활문화공간인 비콘그라운드. 활용도와 인지도가 낮아 도시 재생의 취지를 못 살린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비콘그라운드 개장 이후 발전협의회는 3년 동안 고작 한 번 열렸고 지난해에는 위탁 운영사가 운영을 포기하는 등 부침이 심했습니다. 코로나19에서 벗어났지만 사정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관리 주체가 최근 바뀌었습니다. 부산시의 산하 공공기관 효율화 방안에 따라 부산시설공단이 이달부터 비콘그라운드를 관리합니다. 공단은 비콘그라운드 사업소를 구성해 중장기 관리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시설 안정화에 중점을 둡니다. 특히 하반기에 예정된 발전협의회에서 공실에 대한 입점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활성화 용역을 진행하고 향후 인근의 문화관광 인프라와 연계한 콘텐츠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단지 비콘그라운드만 하자면 잠깐 들렸다 가는 공간밖에 안 되는데 전체적인 지역적인 특색이라든지 옆에 있는 많은 문화적 요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살려서 한다 그러면 지역이 전체적으로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실을 다지기 위해 협의체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 발전협의회는 상인과 전문가 등을 더 모아 몸집을 키우고 시민들의 아이디어도 적극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1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들을 한 2배 정도 늘려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또 함께 동참을 통해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우선이고요. 대시민 공모전을 개최를 해서 우리 비콘그라운드가 진정한 시민 곁으로 갈 수 있는 하나의 아이디어를 찾는 방안도 함께. 기대와 달리 제자리를 찾지 못한 도시재생 특화 시설이 새로운 전기를 맞을지 주목됩니다. HCN 뉴스 박임혜입니다. 전국의 주요 소식을 알아보는 오늘 전국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을까요? 인천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종료와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인천시가 권역별 광역소각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광역소각장을 어디에 지을지 결정할 계획이지만 입지 선정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도와 태국을 방문한 뒤 돌아온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교류 확대를 통해 기업 수출과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국에서는 1,100만 달러 상당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중고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판매 대금을 가로채운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해당 남성은 지난해 11월부터 피해자 66명으로부터 1억 3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이 들어서는 군위군에 세계적인 복합휴양 관광단지가 조성될 전망입니다. 대구시는 신공항 개항에 맞춰 공항도시 군위에 국제적 규모의 복합휴양단지를 짓기로 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전국 소식입니다. 이어서 포토뉴스입니다. 부산시 남구는 지난 5일 초여름밤에 인문학을 품은 클래식 특강의 마지막 강의를 성황리에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6월 21일 수요일부터 매주 한 회씩 총 3회에 걸쳐 진행된 이번 특강은 각 회차마다 지역 주민 1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수영구 남천일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5일 남천 어린이집 어린이들과 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들이 참석한 아나바다 벼룩시장에서 얻은 수익금을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상구 엄궁동 새마을부녀회는 지난 5일 관내 취약계층 100세대를 대상으로 건강한 여름 나기를 위해 삼계탕 100인분을 직접 전달하는 삼계탕 데이를 개최했습니다. 사상구 학장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5일 관내 취약계층 30세대에게 손성풍기 전달과 폭염 대비 행동 요령을 알려주는 신바람 무더위 시원한 여름나기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